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중국 국적 항공기가 평양을 출발해 싱가포르를 향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들이 모일 싱가포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정상엽 기자. 네, 싱가포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싱가포르에 도착하겠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알려진 중국 국제항공 비행기가 평양을 출발했다는 소식은 이곳 싱가포르에도 전해졌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전용기인 찬메 1호를 평양 순환공항에 남겨놓고 이 중국 비행기를 빌려서 싱가포르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비행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 반쯤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평양에서 이 싱가포르까지가 약 5,000km 정도 거리인데 비행 속도는 약 7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시각으로는 오후 2시에서 3시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는 3시에서 4시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온 그 항공기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역시 중국 국제항공 비행기였는데 평양에서 싱가포르로 직접 바로 온 게 아니라 중국 선양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루트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 비행기도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비행기도 바로 이 루트대로 온다면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장이공항, 민간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인데요. 이곳으로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안전이나 보안 등을 이유로 이 막판에 파레바 공군기지로 착륙지를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숙소는 세인트 리지스로 알려졌습니다. 그곳엔 미리 도착한 북한 사람들이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 묵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기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는 추가로 입국한 선발대를 포함해서 북한 실무진이 30개 이상의 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을 차량을 에워쌌던 이른바 방탄 경호단들도 미리 도착해 있습니다. 세인트 리지스 호텔 주변 도로도 싱가포르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을 싱가포르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면서 싱가포르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캐나다를 떠나 오늘 밤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단 한 번의 기회라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캐나다 G7 정상회의장에서 먼저 빠져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1에 올랐습니다. 전용기는 중간급유를 거쳐 현지 시간 오늘 밤 9시 전후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착 후에는 바로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 정상회담에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담아 평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I think I'm very well prepared. I don't think I have to prepare very much. It's about attitude. It's about willingness to get things done.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도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이 단 한 번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He has that opportunity, and he won't have that opportunity again. 또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데는 1분이면 알아차릴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낮에는 리센룽 총리와 만나 환담할 계획이며 나머지 시간에는 북미 회담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오늘 여야는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광주를 시작으로 여주, 이천, 시흥 등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사흘 연속 유세를 펼쳤던 충남 천안을 다시 찾아 충청권 공략에 집중합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수도권에서,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정의당은 인천과 경기 고양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의 40%가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 대표들이 중앙지법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판사 171명 가운데
수사 촉구 또는 법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수사 촉구 의견이 과반수를 넘겼던 같은 법원의 지난 4일 단독 배석 판사 회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당시 회의에 참석 못한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을 배격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참석차 먼저 회의장을 떠났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의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기간 내내 나머지 6개국 정상들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서울 종로 족발집 업주 54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의 범죄